순열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순열, 우리가 순열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형 연습을 좀 해볼게요. 필수 예제 3번이에요. 여자 5명과 남자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자 5명이 이웃하도록 세워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자 5명이 이웃해야 된다는 거야. 자, 5명이 이웃해야 돼. 그럼 일단 여자 5명을 한 묶음으로 묶어. 한 묶음으로 묶었다는 게 한 명처럼 우리가 보겠다는 거예요. 여자 5명을 한 묶음으로 생각해서 원래 여자가 하나, 둘, 셋, 넷, 5명이 있었고 남학생이 하나, 둘, 셋, 넷, 4명이 있는데 여학생 5명을 한 묶음으로 생각해. 그럼 이게 한 명처럼 보는 거야. 그럼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5명이죠. 여학생 한 묶음과 남학생 4명이니까 총 5명을 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해서 5팩토리얼 5명을 줄 세울 거야. 근데 그 중에 여자 5명이 줄을 서긴 섰는데 이 안에서 여학생 5명이 서로 자리를 막 바꿀 수 있잖아요. 그 여학생이 줄을 바꿔서 서는 경우의 수가 5팩토리얼이죠. 그래서 5팩토리얼 곱하기 5팩토리얼 5팩토리얼이 120이니까 120 곱하기 120 하면 14,400 하고 나오겠죠? 간단하죠? 자, 이웃하는 것을 한 묶음처럼 생각하자. 그리고 묶음 안에서 이웃하는 것끼리 자리를 바꾸는 방법을 생각하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한 겁니다. 첫 번째, 이웃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줄 세워. 이게 1. 그리고 묶음 안에서 그 이웃하는 친구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방법. 이것도 줄 세우기죠. 2. 그걸 동시에 수행해야 돼요. 곱법칙입니다. 곱하는 거예요. 필수 예제 4번. 이웃하지 않을 때의 순열의 수. 남자 4명과 이번에도 남자 4명과 여자 5명을 일렬로 세울 건데, 자, 남자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래. 남자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게 이웃하지 않을 때 문제 접근 방법.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이웃해도 되는, 그러니까 실은 이웃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상관없는 친구들을 먼저 줄 세워. 그러니까 1번 문제에서는 남자끼리는 서로 이웃하면 아우 징그러워, 옆에 남자 새끼 붙어있으면. 그러면 여학생을 먼저 줄 세우는 거야. 자, 여학생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5명이니까 5팩토리얼이겠죠. 그래서 여학생이 하나, 둘, 셋, 넷, 5명이 줄 섰어요. 그럼 이 여학생의 사이의 자리, 5명 사이에 있으니까 4자리지. 에다가 양쪽 끝에 2자리를 더해서 지금 총 6개의 자리가 있는 거야. 이 자리에다가 남학생 4명을 끼워서 넣어주면 돼. 그러니까 고르는 거지.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자리가 총 6개야. 그 중에서 몇 개만 고르면 돼? 남학생이 4명이니까 6개의 자리만 순열로 골라주는 거예요. 순서대로. 6P4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겠죠? 여기에다가 아까 여학생이 줄 서야 되는 5팩토리얼을 동시에 곱해줘야 되겠지? 5팩토리얼이 120이고 6543을 곱해주면 240인가요? 65 30 43 12 360이네요. 120 곱하기 360 답이 뭐니? 43,200. 야, 혹시나 높아심에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이거 곱셈하는 것도 120 곱하기 360을 36 곱하기 12를 먼저 하는 거지. 6, 2, 12, 3, 2, 6, 7, 6, 1은 6, 3, 1은 3. 그러면 2, 3, 4, 430이지? 그리고 0이 2개 있으니까 꽁꽁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2번, 남녀를 교대로 세우는 방법. 자, 남녀를 교대로 세울 때 지금 여기 학생 수 봐봐. 남자 4명과 여자 5명이 어때요? 학생 수가 다르죠? 이 교대로 세우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교대로 세우는 수가 각각 다를 때, 자, 이게 지금 각각 다를 때입니다. 근데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가 서로 같을 때가 있어요. 이 2가지를 선생님이 같이 설명할게요. 일단 문제에서는 각각 수가 다를 때, 남자 4명, 여자 5명 다를 때 누구부터 줄 세우냐? 상관없어. 그냥 남자 4명 줄 세우면 돼. 4팩토리얼. 여자 5명 줄 세우면 돼. 5팩토리얼. 그래서 4팩토리얼과 5팩토리얼을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무조건 학생 수가 많은 여자가 바깥에 서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남학생 4명이 사이에 껴야 돼요. 그러니까 남학생을 먼저 세울까 여학생을 먼저 세울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여학생 수가 많으니까 무조건 여학생을 먼저 맨 앞에 세우고 맨 뒤에 세워야 돼. 이렇게 서줘야 돼. 그러니까 여학생 5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5팩토리얼이고 그 사이에 남학생끼리 줄을 바꿔서 서는 경우가 4팩토리얼이어서 4팩 곱하기 5팩 해서 계산해주면 돼요. 4팩토리얼이 몇이었어? 24였나? 5팩토리얼은 120이고 네 몇이야 그러면 400 몇이지? 481 예. 2880이구나. 이건 곱셈 해주세요. 근데 두 번째 같은 문제인데 만약에 남학생 4명이 있고 여학생이 4명이 있어. 그러니까 학생 수가 똑같아. 이때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서야 돼. 그럼 남자 4명이 하나 둘 셋 넷 여자 4명이 하나 둘 셋 넷 서야 되는데 남학생이 먼저 서서 여학생이 이렇게 껴서 쓸 수도 있고 여학생이 먼저 서서 남학생이 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남학생끼리 줄 세우는 거 4팩토리얼과 여학생끼리 줄 세우는 거 4팩토리얼에다가 남학생이 먼저 설 때 또는 여학생이 먼저 설 때 그러니까 누굴 먼저 줄 세워야 될지를 정해야 돼. 그게 경우의 수가 2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다가 2를 한 번 더 곱해줘야 돼. 수가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가 서로 같을 때는 이렇게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필수 예제 5번. 제한된 조건이 있을 때의 순열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조건을 준다는 거야. 제한 조건. 자, 이런 조건이 나오면 항상 이 조건 먼저 해결을 해주자. 비상이라는 6개의 문자를 VISANG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자, 조건을 볼게요. 1번. V가 맨 처음에, G가 맨 마지막에. 우리가 줄을 세워야 돼. 6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문자를 알파벳 6글자를 줄 세워야 되는데 V가 맨 처음에 그러면 맨 앞에다가 그냥 V나 G를 맨 마지막에 그럼 G나 놓으라고 했잖아. 그럼 V랑 G는 지으면 문자 몇 개 남았어요? ISAN 4개 남았죠? 이 4개를 줄 세우면 되지? 4팩토리얼 24가지 끝. 2번. 이번엔 V와 G 사이에 문자가 2개만 오도록. 자, 2번. V와 G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오도록이래. 자, 요 문제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보세요. 그러면 V와 G 사이라고 얘기를 했지. V랑 G 글자 중에서 뭐가 앞에 나와야 된다고 정해주진 않았어. 그래서 V 땡땡 G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G 땡땡 V가 올 수도 있겠지. 이렇게 G나 V 중에서 뭐를 먼저 만들까라고 결정. 그러니까 G랑 V를 먼저 줄 세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2가지입니다. 2팩토리얼 곱하기 이제 V랑 G 사이에다가 어떤 문자를 넣을지 2개를 골라야 되지. 자, V랑 G는 사용했으니까 이건 지우고 남아있는 ISAN 중에서 2개의 글자를 집어넣을 건데 이것도 순서에 상관이 있으니까 4개 중 2개를 선택하여 줄 세울 거야. 4P2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와 N을 골라서 넣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 VANG는 이렇게 이웃해서 묶여 있어야 돼. 이걸 한 묶음으로 보는 거야. 한 묶음에 한 글자와 지금 남아있는 I, 남아있는 S 이렇게 3개의 글자를 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3팩토리얼. 네, 다시 정리하면 V랑 G랑 줄 세워서 정할 거야. 순서를 정할 거야. 4개 중에 그 V, G 사이에 들어갈 2개를 골라서 집어넣을 거야. VANG 또는 어쨌든 저 4개의 글자를 한 묶음으로 봐서 남아있는 글자 2개, 총 3개의 글자를 새로 줄 세울 거야.
2 곱하기 4, 3, 12 아이고 10이라고 얘기하고 13이라고 쓰네요. 술이 안 깨서 그래요. 3 빼기 6이죠? 144가지인가요? 12 곱하기 10이니까 맞겠죠? 네. 그 다음에 3번. 또 나왔네. 뭐요?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자, 적어도 한쪽, 그러니까 끝이라는 게 어떤 글자가 쭉 있을 때 여기 자리와 여기 자리, 이거를 양끝이라고 하지. 그럼 적어도 한쪽 끝이라는 건 처음 왼쪽 끝이거나 또는 맨 끝에 있는 오른쪽 끝을 얘기하는 건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 그러면 한쪽에만 모음이 와도 되고 두 쪽에 다 모음이 와도 되고. 그래서 적어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선생님이 적어도라고 나오면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어? 여사건이에요. 여사건. 반대되는 사건으로 풀라는 거야. 자, 3번을 그럼 이렇게 문제를 바꿀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러니까 줄 세우는 전체 경우의 수죠. 여기서 뺄 거야. 반대되는.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에 반대되는 상황. 양쪽 모두 모음이 오는 방법. 자,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였죠. 6개의 글자를 그냥 줄 세우는 거예요. 6팩토리얼. 에서 뺄 거야. 자, 양쪽 끝에 모음이 와야 돼. 그럼 양쪽 끝이라는 건 일단 이 부분과 이 부분인데, 우리가 모음을 먼저 확인을 해봅시다. V, I, S, A, N, G 중에 모음은 I, A 두 가지밖에 없지? 네. 모음이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5가지예요. 근데 여기 지금 비상이라는 글자에서는 모음이 2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두 개의 글자 중 순열로 2개를 고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뭔가 I와 A가 줄을 섰어요.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죠? 4개 남았죠? 네, 그 4개 V, S, N, G 4개를 그 사이사이에다가 줄을 세워서 넣어주면 돼. 다시 정리하면 전체 경우에서 6팩토리얼에서 뺄 거야. 일단 모음 줄 세우는 게 2P2. 2P를 2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사이에 남은 4개의 글자를 줄 세우는 거를 빼주는 겁니다. 그럼 6팩토리얼이 720이고요. 4팩토리얼이 24고 이었으니까 48개를 빼면 600 몇십 개 이렇게 나오겠죠? 아이고, 뭐가 틀렸지? 네 개. 아유, 한쪽 끝에 모음이 오니까 자음을 넣어야지. 이런 멍청이. 미안요. 다시요. 이 술이 안 깨서 그래. 자, 전체 줄 세우기,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야지. 이상하다 싶었지? 한쪽 끝에 모음이 오라고 그랬으니까 양쪽 끝 2군데 모두 모음의 반대인 자음이 와야 돼. 왜 이랬을까? 아유, 정말. 그래서 전체 줄 세우기 6팩토리얼 중에 V, I, S, A, N, G 중에 모음 말고 자음을 고르면 이렇게 4가지가 있지. 그러니까 4개 중에 일단 2개를 먼저 골라서 양쪽 끝에 놓을 거야. 그리고 남은 4개를 그냥 가운데다가 줄 세워서 넣으면 돼요. 네. 그래서 6팩토리얼이 720이고요. 여기서 뺄 건데 4P가 4, 3, 12였고 4팩토리얼이 24니까 이렇게 곱해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적어도는 6건을 이용해서. 자, 이제 필수 예제 6번. 수열을 이용한 자연수의 개수. 5개의 숫자 0, 1, 2, 3, 4. 네, 0부터 4까지 5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만 숫자를 골라서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어 볼 거래. 이때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세 자리의 자연수니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놓을 건데, 선생님 이거 2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아주 간단한 방법. 100의 자리에 올 수 없는 숫자 0은 안 되지. 그럼 1, 2, 3, 4 중에서 4가지를 놓을 수 있는 거야. 곱하기. 그럼 4가지 중에 무언가 하나를 썼다고 칩시다. 대신에 이제 0 사용할 수 있죠?
네, 남아있는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줄 세워주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4 곱하기 4p2, 즉 4 곱하기 4 곱하기 3. 네, 이렇게 계산되겠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처음부터 100의 자리에 오면 안 되는 0을 그냥 지우고 100의 자리 숫자에 놓고 남은 숫자를 10의 자리와 1의 자리 두 자리에다가 줄 세우기를 한 건데,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이 방법이 유형 문제가 좀 복잡해질수록 이 방법을 조금 더 많이 쓰게 될 건데,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다가 그냥 줄 세워. 그냥 편안하게 숫자 5개 중에서 3개 골라서 빵 줄 세워. 줄 세웠지. 근데 이때 절대 만들어지면 안 되는 숫자가 맨 앞에 100의 자리에 0이라는 숫자 카드를 놓은 거야. 그럼 이거는 숫자를 3개를 놨지만 3자리 자연수라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경우를 빼는 거죠. 그럼 0이라는 숫자 카드를 놨으니까 우리 나머지 이제 남은 4개 중에 2개만 뽑아서 줄 세우면 되겠죠. 5p3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고 4p가 4 곱하기 3이어서 5, 4, 20, 60에서 12를 빼면 48까지 답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네, 요 방법도 알고 있으면 참 좋겠다. 자, 2번. 두 번째는 이제 짝수예요. 또 역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3개의 숫자를 놓을 건데 홀수 짝수는 누가? 1의 자리에서 숫자가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럼 1의 자리에 놓을 수 있는 숫자가 짝수니까 0, 2, 4 이렇게 3개 숫자를 놓을 수 있지. 0, 2, 4. 근데 이때 1의 자리에다가 0이라는 숫자 카드를 놓으면 편해져. 0이라는 숫자 카드를 쓰면 이제 남은 4개는 그냥 줄 세워도 되죠. 남은 4개 중에 2개의 숫자를 그냥 줄 세우면 돼. 근데 1의 자리에 0이 아니라 2 또는 4라는 카드를 사용할 때 그럼 이게 또 복잡해지는 거야. 2 또는 4라는 카드, 그러니까 이 중에 맨 1의 자리에다 2 또는 4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세웠어. 그럼 숫자가 4개 남았지. 4개 남았는데 맨 앞에다가 0을 쓰면 안 되니까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100의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 그래서 뭔가 하나 또 썼어. 10의 자리에다가는 아무거나 놔도 되겠죠? 0, 1, 2, 3 다 가능하겠죠? 3가지. 1의 자리는 2 또는 4 2가지. 예,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2라고 계산하는 방법. 위에서는 4 곱하기 4p였으니까 4 곱하기 3. 네, 여기는 0이라는 숫자 카드 하나를 놓은 거예요. 이 둘을 더해주는 거지. 몇 백 몇십 하고 끝나는 거랑 몇 백 몇십이 또는 몇 백 몇십사 이렇게 끝나는 거랑 그래서 4, 3, 12 더하기 3, 3은 9, 2, 18 하면 30까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원래는 이렇게 구해요. 짝수. 0이라는 카드를 사용해서 만드는 세 자리 짝수. 2 또는 4라는 카드를 가지고 만드는 세 자리 짝수. 이렇게 만든 겁니다. 요것도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풀 수 있죠.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인데 우리가 1의 자리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뭐 있다고? 0 또는 2 또는 4. 1의 자리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야. 경우의 수가. 그럼 1의 자리를 먼저 해결을 했으니 자, 세 가지를 놨다고 숫자 카드 3개를 빼는 게 아니라 0, 2, 4 셋 중에 하나를 뺐어. 총 5개 중에. 그럼 남아있는 카드는 4장이지. 여기에 한 장을 놨으니까. 4장 중에서 이제 2장만 골라서 넣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4 곱하기 3. 우리가 식으로는 4p라고 하는데 4장 중에 2장 그리고 1의 자리에다가 고를 수 있는 경우가 3가지였어요. 근데 이때 뭐가 제일 걸려? 이렇게 만들면 여기 100의 자리에다가 0을 사용한 게 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고려하는 거야. 자, 100의 자리에다가 0이라는 숫자 카드를 사용을 했다면 우리는 이제 10의 자리랑 1의 자리만 만들면 되겠죠? 근데 이 친구는 어쨌든 짝수야. 그러면 남아있는 카드, 그러니까 2자리의 자연수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2자리의 짝수. 2 또는 4를 넣을 거야. 짝수 1의 자리에다가 2가지. 남아있는 카드가 5장 중에 2장을 사용했으니까 3장이 남았어. 그럼 6개를 빼면 되겠지. 0으로 시작하는 2자리 짝수. 그러니까 3자리 짝수인데 이제 우리가 2자리를 만든 거야.
전체 짝수를 만든 경우의 수에서 0으로 시작하는 세 자리의 짝수를 만든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죠. 그럼 4 곱하기 3에서 4, 3, 3에서 6을 빼면 9, 4, 36 빼기 6이니까 똑같이 30까지가 나오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자, 마지막인가요? 사전식배열. 행로가다.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인데 이 사전식배열이 뭐냐면 이 사전을 본 적이 있어야지 말이지. 5개의 문자 A, B, C, D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만든 문자열을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우리가 여기서는 오름차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A, B, C, D, E라고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전에서 첫 단어는 A, B, C, D야. 그럼 두 번째 단어는 A, B, C, E, D가 돼. 그래서 A로 시작해서 만들 수 있는 단어가 쭉 만들어서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B로 시작하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야. B로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는 B, A, C, D. 두 번째 단어는 B, A, C, E, D 이런 식으로 쭉. 그럼 B가 끝나면 이제 C로 시작하고 D로 시작하고 E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E, D, C, B, A로 딱 종결이 되겠죠? 이렇게 배열하는 걸 사전식 배열한다고 해요. 그러면 사전식 배열할 때 BDAC BDAC는 몇 번째로 나타나는지 구해 볼게요. 자, 시작해 보자. 처음에 A라는 문자로 시작할 거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럼 놓을 수 있는 숫자 카드는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팩토리얼이지. 총 24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로 시작하는 단어가 24개야. 그럼 A가 끝나면 이제 B로 시작할 거야. 네, B로 시작하는 거 이제 첫 번째 단어는 맞췄어요. 그럼 B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B, A, 빵빵빵 이렇게 제일 많이 시작하겠지. 제일 먼저 B, A 등등등. 그럼 B, A로 시작하는 단어는 세 단어를 줄 세우게 하면 되니까 3, 2, 6, 6가지가 와. 그럼 B, A 다음에는 B, C. 왜? A, B, C, D, E 중에 지금 B는 사용을 했고 A도 지금 두 번째 자리에 오는 거는 다 줄 세우기를 했으니 그 다음엔 C를 보는 거지. B, C 빵빵빵 이렇게 줄 서는 거야. 이것도 똑같이 역시 3팩토리얼 총 6개가 줄 서질 거고요. 그럼 BC가 끝나면 그 다음엔 BD 해서 갈 건데 BD라고 두 번째 단어 이제 매칭이 됐어요. 그럼 BD로 시작하는 첫 번째, 요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어는 A지. 네, 여기까지 배열이 맞았어요. 그럼 BDA, 이쯤에서 이제 노가다 가자. BDA를 쓰면 C와 E 중에 CE라고 글자가 하나 올 거고 BDA, EC라고 글자가 오겠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글자 한 개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글자가 한 개여서 여기까지 순서를 해주면 되죠. 자, 24개 더하기 6개 하면 30개, 6을 더하면 36개, 37개, 38개. 그래서 BDAC라는 건 38번째로 오는 글자가 되겠다. 그래서 1번 유형이 어떤 글자를 주고 이거는 몇 번째 오니 물어본 거고 2번 유형은 75번째로 나타낼 수 있는 문자를 구하시오 인 거예요. 다시 A, B, C, D, E 5개의 글자를 배열할 거야. 그래서 75번째 오는 걸 찾으래. 그럼 일단 맨 처음에 A로 시작해서 이렇게 오는 게 4팩토리얼이었지? 몇 개였지? 4팩토리얼? 24개죠? 그러면 B로 시작해서 쭉 오는 것도 똑같이 24개야. C로 시작해서 똑같이 쭉 오는 것도 24개야. 자, 요렇게 더해주면 48개죠. 그 다음에 C로 끝나는 것까지 더했더니 60, 72개네요. 자, 여기까지 찾았습니다. 그럼 72개보다 일단 많아야 되니까 C로 오는 끝까지가 다 72개 만든 거야. 그럼 일단 D로 시작하겠지, D. 근데 D로 오는 걸 다 만들면 또 24개. 그럼 넘어가잖아, 75가. 그럼 D로 오는 걸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글자를 한 줄 줄여야지.
DA로 시작하는 거. DA로 시작하는 거는 3팩토리얼이 추가되죠. 6개가 더해지겠지. 6개 더하면 76이잖아. 그럼 또 안 돼. 75번째보다 많아졌잖아. 그럼 글자를 하나를 더 써. DA 다음에 이 자리에 B가 오겠지. DAB 이렇게 올 수 있는 게 2팩토리얼. 그러면 플러스 2개 플러스 2개니까 요러기까지 더해주면 74개의 단어가 온 거예요. 아, 찾았다. 이제 74개니까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오는 단어겠지. DAB까지 사용을 다 한 거야. 그럼 DAB 다음에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그 다음 글자는 C죠. 흥분했어. DA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글자는 B 다음에 C 그리고 제일 먼저 만들 수 있는 게 DAC 사용했으니까 BE 순서대로 배열을 해주면 요게 한 개가 추가가 되어서 A로 시작하는 거 24개와 B로 시작하는 거 24개와 C로 시작해서 24개 그리고 DAB 이렇게 두 개 DACBE라고 만들어지는 글자 하나까지 모두 더한 게 75개, 즉 얘가 75번째 단어 DACBE가 되겠습니다.